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최초로 여야가 뒤바뀐 부산시 의회.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어떤 성적표를 줬을까요? 조재형 기자입니다. 관심을 안 가지시거나 잘 모르시는. 그게 별 우리한테 삶에 직접적인 서민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 의회는 지난 1년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로 탈바꿈하겠다 했지만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의장 접견실을 소통 공간으로 꾸미고 관용차 없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등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조례발의와 토론회 건수 등 객관적인 지표는 전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5분 발언과 시정 질문 역시 횟수를 제한해야 할 만큼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공공기관 인사청문회를 처음 도입해 LCT 연루 의혹 내정자 2명을 낙마시켰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후한 편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8대 시에는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여당인지 야당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시에 대한 견제가 수적 열세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또 다른 적폐와 비리가 없는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하는 8대 의회란 평가에 대해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실적과는 달리 내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여야만 뒤바뀌었을 뿐 여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시장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했는지, 야당은 야당다운 치열함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정 정부직 인사들의 강력한 추진 권한을 가진 부분이라든가 관사 문제라든가 이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시의회는 지난 1년을 낡은 관행을 부수며 동시에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남은 3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10명 중 8명은 현재 부산시정이 정무라인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공무원 노조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공무원 1,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에 해당하는 1,014명이 시정이 정무라인의 의사대로 움직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시정이 부산시장의 의사대로 움직인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가짜 의사 홍 원장 연속 보도입니다. 취재 결과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가짜 의사 손을 거쳐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6년 넘게 의사 행세를 해온 무명 연극배우 출신의 홍모 원장. 3년 전 홍 원장에게서 주름 제거술을 받은 한 50대 여성은 턱에 상처가 생기고 피부 속이 모두 타버려 지방 이식만 3차례 받았고 피부 이식도 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4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홍 원장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불법으로 진료해왔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서입니다. 지난 6년간 이 의원을 거쳐간 환자는 4,500여 명. 홍 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진짜 의사들과 환자를 나눠 진료했는데 상당수 환자들은 홍 원장이 직접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은 거의 다 하셨을 테고 상담 시술 거의 70~80%는 아마 홍 원장을 단 한 번이라도 다 거쳤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홍 원장은 특히 42가지 피부 미용 장비를 동원한 시술 코스를 만들어 홍보했고 수백 명이 이 시술을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검증 안 된 시술이라고 당시 직원들은 밝혔습니다. 불법 야간 진료를 위한 명단도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에 놀러 갔더니만 몇몇 사람 하고 있더라고요. 놀래갖고 뭐 내가 아니 이거 내가 좀 기회가 와서 어떤가 내가 나도 해보고 느껴보려고 하는 거야. 기회. 홍 씨와 같은 병원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은 4명. 경찰은 홍 씨 본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 진짜 의사들이 홍 씨의 무면허와 불법 진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협조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취소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됐습니다. 심의 결과 해운대 고등학교는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크게 미달하여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해운대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고는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학교 만족도를 제외한 5개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배점 15점인 재정과 시설 여건 부문에서 4.9점의 낮은 점수를 얻었던 것이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학교 측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로 재지정이 취소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사고로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존중하며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 중으로 해운대고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해운대고등학교는 빠르면 2020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체제의 학생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30년 뒤 74만 명 줄고 생산 연령 인구 역시 114만 명 감소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7년 부산 인구가 268만 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15살부터 64살까지의 인구가 136만 명 줄게 되는데 이 기간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걸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인천 등에 이어서 지난달 부산 동구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도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와 상수도 배관을 급히 교체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해당 수도관은 35년 전 매설됐지만 녹이 잘 슬지 않는 주철 소재여서 붉은 수돗물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수도관 교체 뒤 녹물이 멈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한여름 최대 피서지로 꼽히는 밀락수변공원의 소란 행위와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수영구청이 공원 조명을 끄기로 했다는 소식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다음 달부터 금요일과 주말 새벽 0시부터 3시까지 공원 가로등 조명을 끌 예정인데 상인들은 관광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해운대구가 해운대 11개 단체, 송정 7개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최근 한 단체가 평가 점수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평가 기준과 점수를 공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단체 간 마찰이 빚어진다는 입장인데 이럴 바엔 공개 입찰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현재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흐린 하늘 속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중부지방에 비해 기온은 낮겠는데요. 그래도 장맛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열도로 남한 장마전선은 주말인 내일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까지 부산에는 50에서 100mm,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어제까지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영향을 받아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8도, 창원 27도, 내륙은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한 뒤 다음 주 후반쯤에나 다시 북상하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한국 섬유산업의 효시인 부산 섬유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7년) 부산에 설립된 조선방직. 13만 5천 제곱미터 부지, 직원 3,000명이 넘는 동양 최대 직물회사였습니다. 일제의 노동약탈 통로였던 조선방직은 광복 후엔 부산 최대 제조업체로 지역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조선방직 공장도 40년 전에 설치된 1,700여 대의 노후된 시설에 대체해서 도입된 가공기기의 활용과 부족기기의 보충에 성공하여 모든 시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1930년 노동 수탈에 한거한 조선방직 총파업은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시내 중심가인 동구 범일동과 부산 진구 범천동 일대에 예전 조선방직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함께 둘러볼까요? 여기 현대백화점 앞쪽이 정문이었고 저 아래 동천까지 넓은 부지에 조선방직이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인근의 상업도 번창했는데요. 나일론 등장 이후 쇠락해 1968년 폐업한 뒤에도 그 터는 조선방직의 줄임말인 조방앞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 상공회의소 홍보원에는 이렇게 특이하게도 우리가 목욕탕에서 자주 애용하는 때밀이 수건인 이태리 타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볼까요? 이 이태리 타올은 지난 1960년대 부산의 한 직물회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원단을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작 이탈리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품인데요. 당시 부산 섬유산업의 전국적인 위상과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광복 이후 부산은 태광산업과 경남모직, 송월타올과 대우실업 등 굵직한 기업들이 세워지며 섬유산업이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섬유산업의 그 그룹들이 부산에 다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부산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역사성 플러스 산업성 모두를 다 겸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부산의 섬유 의복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역 제조업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5, 6%대에 불과해 부산 섬유산업은 영세성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세정, 파크랜드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 의류업체인 그린조이.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골프웨어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국적인 패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엔 수출은 물론 유명 작가들과의 협업 등 새로운 도전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젖어도 이게 꼬부러지지 않고 원행을 유지하는 전부 특허품입니다. 이게 이 세계 특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품질에는 다른 데도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어들도 이런 게 한국에 있었나.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 부산 섬유산업은 첨단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송골매 새끼들이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영양 부족에다 부상도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에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우리 안에 송골매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쳐 짧게나마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야생동물 보호팀은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32층 옥상 정원에 새끼새 3마리가
둥지를 틀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멸종위기 1급 조류인 송골매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다 송골매 새끼 한 마리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어미 송골매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4마리 모두 영양 부족 상태가 매우 심각했고 2마리는 다리까지 다쳐 치료가 시급해 야생동물 치료센터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여기 발톱이 빠진 상태로 출혈이 좀 심하게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염증 치료랑 이제 지혈을 시킨 다음에 부산의 경우 태종대 절벽에서 드물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골매가 도심에서 발견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살갗이 줄어들어서 밀리고 그다음에 서식지 싸움 영역 싸움에서 밀린 아이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나마 나은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곳에 그렇게 둥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는 비행과 먹이 사냥 훈련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송골매 가족을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급 소주. 소주가 고급됐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소주 이름이 고급 소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이름과 또 유트로 감성의 라벨 디자인 그리고 병 색깔이 또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눈길이 많이 가고 있는데 판촉 활동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판촉 활동을 산신령과 외계인의 조합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특히 또 병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살려서 하얀 색깔 산신령과 은박지 색깔의 외계인이 이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성 넘치는 모습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어요? 먼저 산신령과 외계인의 조합은 뭐지? 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에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셨고요. 또 동래에서도 보고 연산에서도 보고 서면에서도 봤다면서 저러고 동래에서 서면까지 왔냐면서 놀라워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에 알바생은 무슨 잘못이냐며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산신령과 외계인이 걱정하는 댓글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아유, 누리꾼들이 또 산신령과 외계인의 건강 걱정까지 해줬네요. 그래요, 날이 덥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면서 판촉 활동도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7080 부산 여행.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30회 누리톡톡에서 세상 힙한 부산 여행 사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나요. 네. 그때 선글라스 거꾸로 껴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막 바다에 누워서 하고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7080 부산 여행 사진이 또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사진들이죠. 마치 네네. 예전 홍콩 누아르 영화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복고풍의 동그란 선글라스하고 또 아빠 양복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셉이 마음에 든다면서 친구들에게 해보자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행을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올여름 부산 여행은 누아르 컨셉으로 멋지게 사진 한번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시립 더 파크예요. 더 파크는 부산의 유명한 동물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 파크인데요. 이거를 부산시가 사들이는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립동물원이 되는 길이 마냥 원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선 부산시가 동물원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도 좀 걸려 있다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느껴집니다. 동물원 설립 당시에 첫 해 350만 명의 관람객을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은 지난해 52만 명이 가장 많은 관람객 숫자였다고 합니다. 350만 명을 예상했는데 약 50만 명 정도요. 네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동물원을 좋아해서 타 지역 동물원까지 다 탐방을 해봤는데 더파크는 관람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터무니가 없다.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더파크의 문제점을 꼬집어 주시기도 했고요. 네. 또 시립이 돼가지고 5천 원 정도 받고 홍보를 조금만 더 하면 경쟁력이 있다. 숲속에서 몸으로 노는 어드벤처 시설도 더 늘리고 라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거 보면 좀 부산에 제대로 된 동물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너무 고바위에 있어가지고 어린이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잘못된 통계부터 좀 고치고 시시비비도 가려야 된다면서 지적을 해주신 댓글도 눈에 잘 띄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또 부산에 제대로 된 동물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립화의 시도가 좀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공홀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이 튕겨져 나가며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양산시 3호동의 한 마트 앞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두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인근 마트로 돌진했고 상품 진열대와 유리 등을 부순 뒤 멈췄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병역 신체 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달 동안 채소와 과일만 먹었고 신체 검사 전날엔 관장약으로 속을 비우는 수법으로 체질량 지수를 급격히 낮춰 병역 4등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부러 살을 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이를 본 네티즌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KT와의 홈경기에서 2대10으로 대패했습니다. 롯데는 7회 말 9대1로 뒤진 상황에서 강로한이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추격점을 뽑았지만 이미 크게 벌어진 점수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롯데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즌 1, 2, 3위 팀인 SK, 두산, 키움 그리고 5위 팀인 NC와의 운명의 15연전을 치르는데 이 상위 팀들과의 경기에서 5할 이상의 승률을 얻어야 가을 야구를 꿈꿀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제14회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개막식이 어제 저녁 영화의 전당 하늘영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국제마술대회와 매직 갈라쇼, 마술 강의 등으로 이뤄지며 국제마술대회 입상자에게는 2021년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 마술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아시아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은 오는 30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구남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등에서 열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5개국 신인 마술사들이 기량을 겨룹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함께 산복도로 패스를 개발 출시했습니다. 산복도로 패스는 동구와 영도구 일대 카페에 다양한 메뉴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티켓으로 구매자가 최초 사용한 시점부터 이틀 동안 패스넷 참여사 중 3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동구권 1,900원, 영도구권 11,900원으로 야놀자 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산 지역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의 실적 감소가 최근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기업 정보 분석업체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넘은 기업은 성우하이텍, 대한제강, 한진중공업 등 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3곳 기업 모두 영업이익은 크게 줄거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흐린 하늘 속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중부지방에 비해 기온은 낮겠습니다. 그래도 장맛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 열도로 남한 장마전선은 주말인 내일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아침까지 부산에는 50에서 100mm,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한 뒤 다음 주 후반쯤에나 다시 북상하겠고요.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까지 달려야 하냐? 애들 생각해봐. 마냥 달리기만 한다고 되나? 내 말이.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지. 투자? 아, 투자.
그래,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야.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다우니 엑스퍼트 실내 건조. 실내 건조하면 왜 냄새가 날까요? 긴 건조 시간으로 증가한 냄새 분자 때문. 다우니 엑스퍼트 실내 건조. 다우니 최강의 냄새 중화 기술로 실내 건조에도 향기 톡톡. 다우니 엑스퍼트 실내 건조. I am BMW. 함께 더 멀리.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